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청순한 미모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T.O.P 9 여배우들은 예상치 못한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 청순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망할 각오를 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청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여배우들의 실망스러운 과거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9위는 바로 음정희입니다. MBC 공채 탤런트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음정희는 드라마 파일럿, 한지붕 세가족 등에서 전 국민이 알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로 올랐었죠. 특히 그 보조개 하나 때문에 음정희 보조개 성형해주세요 라는 유행어까지 생길 정도였으니 당시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녀는 활동단 7년 만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수준의 허망한 퇴장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의문은 전부인 배인순의 자전소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 발표되면서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소설 속에는 동화그룹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살았던 배인순이 수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 회장의 끝없이 산으로 가는 사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과정이 담겨 있었고 그 와중에 당대 톱스타들과의 스캔들이 가감없이 폭로되었습니다. 물론 등장인물은 전부 이니셜 처리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특징 묘사가 너무나 정확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를 수가 없었죠. 속이 다 훤히 보였달까요? 소설 속 음정희는 한창 잘 나가던 배우가 갑자기 유학 간다며 사라진 인물로 묘사되어 있었고 당시 최 회장이 기존의 섹시한 이미지 여배우들 배우 K, 대형 가수 K 등에 질려 청순하지만 묘하게 기술 이 뛰어난 새로운 스타일을 찾던 끝에 음정희에게 꽂혀 결혼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형 은밀한 취향 충족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욱 코미디입니다. 음정희는 재벌 회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 하나 바라보고 연예계를 접고 유학이라는 이름의 해외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사이 최 회장은 또 다른 상대 장은영 아나운서에게 마음이 넘어갔고 결국 음정희는 회장에게 깔끔하게 손절당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타덤에서 내려온 것도 본인 선택. 재벌가 입성을 노린 것도 본인 선택. 그러나 재벌가에서 버려진 것 역시 그 선택의 연장선. 야망은 화려했지만 결말은 너무나 허무했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8위는 손태영입니다. 한때 한 화장품 광고 하나로 무명 시절이라는 단어조차 없이 바로 대중의 눈에 띄어 신비한 분위기의 신성으로 떠올랐던 인물이죠. 이후 각종 CF와 뮤직비디오에서 얼굴을 비추며 이름값을 차근차근 쌓아가던 그는 당시 가장 화제였던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알렉스와 함께 달달한 케미를 보여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청순하고 순백한 콘셉트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방송에서 보여지던 수줍은 연애 요정 이미지는 금세 벗겨지고 이내 연예계 대표 스캔들 제조기 타이틀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현중과 손태영 커플의 결별 사건은 당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극한 다이어트까지 함께하며 다정한 사이로 알려졌던 두 사람의 이별 배경에 손태영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녀를 향한 대중의 의심과 비난이 본격적으로 커졌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배우 이병헌의 생일 파티에서 신현준이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해외 촬영 중이던 손태영이 이를 듣고 신현준에게 따지자 돌아온 답장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주영훈이랑은 잤냐? 이 문자를 손태영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소문은 이미 유명하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문자 사건을 기점으로 둘의 관계는 그대로 끝이 났고 해당 사건의 중심에 손태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대중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손태영은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다. 미안할 마음도 없다. 앞으로 마주칠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즉 본인은 아무 문제 없고 남들이 알아서 오해한 것이라는 태도였던 셈이죠. 자신을 향해 몰아친 거센 비난 여론과는 달리 그녀의 발언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7위는 시대의 바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고 살아남은 바로 심은하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초대박 성공과 함께 국민 청순녀 타이틀을 얻으며 순식간에 정상에 올랐던 심은하는 화려한 인기와 동시에 사생활 스캔들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남성이 심은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일간지에 직접 제보하면서 터졌습니다. 심은하 측은 즉각 동거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너무 편안한 차림 그리고 연인 같은 스킨십 분위기는 그 부인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죠. 그 당시 심은하가 고등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 게다가 이어 터진 폭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심은하가 일진이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방송에서 보여주던 청순하고 순백한 이미지가 완전히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던 심은하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앞다투어 기사 경쟁을 벌였고 사람들은 그녀의 복귀가 사실상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국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북한 김일성 사망 소식. 순식간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심은하 스캔들을 덮고 북한 최고 권력자 사망 기사의 헤드라인을 싹 바꿨고 심은하에게 향하던 관심과 비난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타이밍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게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요. 결국 심은하는 불과 한 달 만에 특집 드라마 M으로 정격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전의 청순 미소녀가 아니라 강렬하고 요염한 판무파탈 이미지로 완전히 재탄생하며 이미지 변신에도 성공합니다. 정리하자면 인터넷도 약했고 기억은 빨리 지워지던 90년대. 논란 따위 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던 시절, 심은하는 시대의 바람을 누구보다 정확히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운까지 탑급이었던 배우. 6위는 다음 타깃이 누구일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정은채입니다. 이로 부족할 때라는 음료 광고 한 편으로 데뷔해 청순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로 단숨에 주연급 여배우 자리에 앉았던 정은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마음을 향하는 방향은 유독 이미 주인이 있는 남자 쪽이었던 모양입니다. 정은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걸쳐 꾸준히 불륜 스캔들 이력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본 배우 카세료였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에 함께 출연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진 둘은 단둘이 호텔로 들어가고 10시간 후 함께 나온 장면이 일본 언론에 딱 포착되면서 관계가 그대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카세료는 당시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동거 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회색지대의 논리로 슬쩍 빠져나갈 수 있었죠. 청순 이미지와는 참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터진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은 그렇게 쉽게 덮이지 않았습니다. 정준일은 유부남 신분을 숨기고 연애 활동을 하고 있었고 팬들은 정은채를 공식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정준일의 결혼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동안 연인이라고 불리던 정은채가 사실상 내연녀였다는 현실도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즉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국가별 시리즈 제작하듯 터진 불륜 스캔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다음 시즌은 중국인가? 정은채의 다음 행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위는 꽃뱀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아빠 나이 또래 남자만 좋아하는 스타일로 보이기도 하는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김정민입니다.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를 앞세워 연기보다는 예능에서 눈에 띄었던 김정민은 한때 커피 프랜차이즈로 크게 성공했던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폭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연애 과정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김정민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스폰 관계 아니었냐는 진흙탕 설전이 펼쳐졌고 결국 손태영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김정민 역시 이미지 실추를 겪으며 이 논란이 서서히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김정민 측이 직접 던진 해명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갈등 뒤에는 또 다른 남성과의 금전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정민보다 8살 연상이던 전 남자친구가 김정민이 손태영 대표에게로 마음이 넘어가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함께 찍어둔 은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그리고 연애 중 제공한 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1억 원을 대신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손태영 대표였습니다. 즉 전 남친 영상 협박, 손태영 해결 및 구원자 역할. 이 패턴이 한번 굴러갔던 셈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김정민은 예능을 통해 점점 주가 상승, 반대로 손태영 대표의 사업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손태영 대표가 본전 생각이 나서 그동안 김정민에게 들어간 10억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데자뷰급 반복. 전 남친에게서 영상 협박을 겪으며 학습 효과가 생겼던 손태영 대표는 이번에도 사생활 영상 있다며 김정민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민은 이미 그 사건을 겪으며 영상 관리에 철저해져 있었기 때문에 있으면 꺼내봐 수준으로 대응했고 결국 손태영 대표가 협박 혐의로 법정에서 역으로 얻어맞게 됩니다. 그 후로 한동안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정민은 최근 다시 출연하여 꽃뱀이라는 오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였죠. 과연 그녀는 진짜 꽃뱀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재 취향이었을 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4위는 논란의 중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사람, 바로 서예지입니다. 김정현 논란은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부터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드라마 시간의 공식 석상에서 그는 서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싸늘하고 경직되어 있었죠. 표정은 얼어붙어 있고 시선 회피는 기본, 몸은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배우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물론 현장 분위기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촬영에 들어가자 김정현은 캐릭터 몰입을 위해서 현장 온도 때문에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요. 대본 수정 요구, 스킨십 장면 삭제, 러브라인 거부 등 제작진과 상대 배우 모두에게 혼란과 피로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행동 뒤에는 사적인 관계였던 서예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인사하지 마, 표정 풀지 마, 상대 배우와 친하게 지내지 마, 스킨십은 절대 금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 제작진, 배우, 스태프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서예지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현 사건 이후 그녀의 관계 집착 문제와 연인 간 갈등 유발설이 줄줄이 다시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호와 손호준과의 교제 과정에서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 특히 윤호가 군 복무 중일 때 손호준과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학교 폭력 의혹까지 재조명되었는데 폭언, 금품 갈취 등의 제보가 이어지며 방송에서의 서늘하고 절제된 이미지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갑질 제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스태프에게 폭언, 간접흡연 피해 강요, 담배 심부름 실수 시 담배 연기로 혼내기, 스태프 휴대폰을 검사하고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강제 변경시키는 행위까지. 이는 단순한 까다로운 배우의 수준이 아니라 권력 남용 그 자체였죠. 심지어 한 영화 촬영 중에는 상대 배우 김재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선을 무시하고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는 위험 행위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현장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이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짜릿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예진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상황 관리 실패로 인해 스스로의 커리어를 직접 무너뜨린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신은경입니다. 악역 연기의 대명사라고 불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이름은 연기 잘하는 배우보다 논란 제조기로 더 자주 등장합니다. 연예계에서 사고치고 떠들썩하게 만드는 건 마치 그녀의 부캐 같죠.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 연기를 펼치며 형편이 너무 어렵다며 호소했고 급기야 현장에서 실신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죠. 결과적으로 그녀는 석방. 그 모습은 그냥 화면만 없었을 뿐 완벽한 연기 대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진정성 있는 자숙, 반성? 그런 건 없었죠. 속도전으로 연예계 복귀. 대중은 그냥 어이없어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또 다른 논란. 백화점에서 1억 1천만 원 가까운 의류를 외상 구매한 뒤 연락 두절. 결국 그 외상을 승인해줬던 직원은 해고되었습니다. 신은경은 나중에 빚 일부는 갚았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그냥 괜찮은 금액이라고요? 네, 아무리 들어도 괜찮아 보이지 않죠. 그리고 힐링 캠프에서 밝힌 이야기.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양육권만 보유, 실제 양육은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전부 떠넘김. 8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폭로까지 나오며 충격을 더했죠. 시어머니는 소속사에서 지급된 양육비만으로는 부족해 귀금속을 팔아 손자를 키워야 했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부인했지만 전 매니저는 그녀가 허언증이 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신은경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다. 고양이 6마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 발언 하나로 대중은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었죠. 이혼 후 힘들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고 정작 본인은 사치스러운 삶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억 채무 9천만 원 세금 체납 상태에서 해외여행에 매년 2억 원 사용. 이쯤 되면 현실판 악역 캐릭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장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해명 없이 조용히 다시 연기 활동 재개. 대중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대중은 잊지 않습니다. 신은경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수많은 논란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2위는 구혜선입니다. 한때는 연기력과 미모로 사랑받던 스타였지만 지금은 허언증과 자기 연출의 아이콘으로 더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입만 열면 논란이 생기고 말 한마디마다 이미지는 한 겹씩 벗겨졌죠. 먼저 사극 촬영 당시 서클렌즈 착용 사건. 사극은 고증이 생명인데 그녀는 눈동자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서클렌즈를 착용했죠. 지적이 들어오자 구에서는 그걸 보안 렌즈라고 우겼습니다. 시력 교정용 특수 렌즈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렌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만들어낸 단어였죠. 이 시점부터 아, 이분은 말을 만드는 쪽이구나 하고 대중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또 머리를 다쳤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 운해가 남들보다 2배 크대요. 그래서 제가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의사들도 듣고 당황할 수준의 창작력. 입시 때는 유화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지만 그 시험에서는 애초에 유화를 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본인이 기억을 다시 쓰는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논란 안재현과의 이혼. 구에서는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카카오톡 내용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공개하고
심지어 외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안재현은 그대로 공개 처형당했죠.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외도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음. 단지 감정 싸움과 화해를 반복한 평범한 부부 문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구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전부 상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안재현을 국민 역적으로 몰아세웠고 그 결과 그는 2년 동안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 상태가 되었죠. 상대는 삶이 무너졌는데 본인은 SNS에서 근황 업데이트를 이어가며 난 잘 지내요 모드. 여기에 방송에서 세상엔 남자가 절반이고 널린 게 남자죠. 라며 새 연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며칠 뒤에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또 말 바꾸기. 이쯤 되면 허언증이 아니라 자기 세계관 구축의 달인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에서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사실 여부보다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요. 1위는 한소희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기사를 장식해왔지만 아쉽게도 그중엔 꽃길 뉴스보다 잡음이 더 많았습니다. 연기력과 비주얼만 놓고 보면 분명 뛰어난 배우지만 한국 미디어는 그녀를 논란 제조기의 범주에 넣어두기를 멈추지 않았죠. 대중이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한소희는 은수저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집안 사정은 복잡했고 유년기부터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던 인물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고등학교 말기에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장난감 가게, 옷가게, 카페, 심지어 펍 알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생활비를 직접 벌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모델 지망으로 방향을 튼 것이 지금 연기자의 길의 시작이었죠. 그 뒤에 있던 건 단 한 사람, 할머니의 응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망 한마디가 그녀를 연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데뷔, 2020년 부부의 세계로 대폭발. 한 번에 업계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였죠. 2022년 어머니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며 소희가 또 다른 스캔들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약 8,500만 원 규모의 금전 사기. 게다가 어머니는 미성년자였던 소희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까지 만들어 빚을 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에이전시는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소희는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책임 여부가 아니라 이미 한 번 망가진 이미지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소희는 이미 데뷔 초에도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이미지를 소모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와 연락조차 없었고 알고 보니 이미 이름이 빚 서류에 도용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소희는 내가 대신 갚으면 끝날 줄 알았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일부 빚을 실제로 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이후 그녀는 욕을 먹으면서도 또 동시에 동정을 받는 기묘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많은 대중이 분노했죠.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예전 사진들 문신, 담배, 다크하고 대담한 스타일이 공개되며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연예계 특유의 여성은 단정해야 한다는 이중 잣대가 장렬했죠. 남성 배우가 담배 피면 멋있다. 여배우가 피우면 문란하다. 네, 늘 그랬습니다. 한소희는 이에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나 그거 다 내 과거고 부끄럽지 않다. 사람은 바뀌고 나도 바뀌었다. 그 한마디로 오히려 더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솔직함은 언제나 통합니다. 하지만 안티들은 여전히 집요했고 특히 정국과의 뮤직비디오 세븐 출연 이후 정국 건드리지 마라는 광기 어린 집단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팬들과 대중은 오히려 안티들을 조롱했죠.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과 팬심을 핑계로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최근에는 경성 크리처 속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SNS 게시물 때문에 일본 네티즌과 충돌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사진을 올렸고 일본 혐오자들은 반일이라며 발작했지만 한국 대중은 그녀의 소신과 뚝심을 응원했습니다.